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속기사의 비전과 한글 맞춤법 그리고 활용 약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사의 비전, 비전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속기사의 비전은 크게 저는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국가 기록 분야, 그 다음에 사법 분야, 그 다음에 복지 분야, 마지막으로 언택트 속기 분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속기사의 비전으로 해서 이 네 가지로 나눈 것은 속기사는 지금 현재는 속기사 법, 독자적인 법은 없지만 각 그 개별법에 속기가 계속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속기사 개별법은 없지만 속기에 대한 기록에 대한 정신은 여기저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속기사의 비전으로 자리 잡는다. 속기사의 비전이라 하면 속기사가 계속 필요로 하고 또 양성이 되고 그런 사람들도 그 기록에 남겨서 어떤 그 후세까지 어떤 역사적으로 남을 속기록을 남긴다는 거겠죠. 그럼 먼저 이제 국가 그 기록 분야 속기는 크게 나눠 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 그리고 지방의회, 또 각 뭐 이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에 제50조에 그 회의 공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어떤 그 회의를 하면 그것이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공개를 해야 된다. 물론 어떤 그 결의에서 보안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빼놓고, 그러니까 국가의 공공이익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공개를 아니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다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헌법 정신이죠. 그러한 헌법 정신을 받아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 제정이 됐는데요. 공공기록물이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자료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생산에서 특히 해에 관한 어떤 기록물의 생산,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제17조에 주요 기록물의 생산 의무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로 생산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 항에 보면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 기록물을 작성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에 근거해서 각종 회의의 속기록 또 회의록이 남겨지게 되죠. 여기에 이제 녹음 기록 이것도 있지만 녹음 기록물 가지고는 누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또 녹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그거를 어떤 플레이할 이런 수단이 없어지죠. 최근에 그 한 20년, 30년 사이에 5.25 플로피 디스켓, 3.5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CD 드라이버, 뭐 DVD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 거의 쓰이지 않죠. 또 VTR 이런 것도 거의 저장 매체로서 있었지만 지금은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이로 된 거, 지금은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이 지금은 상당한 기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은 종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녹음 기록은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은 속기사가 만든 회의록이 어떤 후대까지 또 지금 현재에도 참고가 되고 그런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겠죠. 이런 이제 국가기록물 관리법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회의라든지 해외 국빈 방문시라든지 어떤 춘추관에서 여러 현안회에서 발표하는 거, 그다음에 각종 녹취록, 그다음 대통령 이런 것을 기록물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 또 대통령이 또 그 어떤 선거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인수위원회 기록도 다 속기사가 기록하는데 여기는 거의 국회 속기사들이 몇십 명이 차출이 돼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국가 기록 분야 속기에 있어서 청와대는 대단히 중요한 그 어떤 그 몫을 차지한다. 또 대통령이 퇴임하면 대통령 모든 기록이 어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또 이동이 되죠. 거기에 이런 회의록이 상당히 어떤 역사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보존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가치를 지니고 있겠죠. 거기에 속기사가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런 그 청와대에 지금 현재 재반적 기록은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이제 어떤 청와대 모든 회의 기록이 어떤 토론되고 이런 사항이 속기사가 기록해서 그대로 남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보다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쭉 이어지기를 바라서 이 속기사가 어떤 직제에도 정식으로 들어가고 속기록이 어떤 작성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청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국회 사무처도 국회법에 이미 그 모든 의사는 속기법으로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죠. 본회의도 있고 또 17개 상임위원회, 뭐 특별위원회도 있고 뭐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요즘 그 각부 장관들 임명하면 전부 청문회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소관위원회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문회가 구성이 돼서 하는데 이런 청문회도 모든 기록이 낱낱이 남아서 그때 어떤 발언됐던 것이 그 사람의 또 어떤 그 임명을 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되겠죠. 그리고 역사에 남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그 연구도 많이 하고 그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런 부분이 속기사에 의해서 남겨진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정보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회의록을. 그거는 이제 어떤 대북 관련 어떤 공공 정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다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속기록 작성은 다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원회가 17개가 있는데 한 개 상임위원회에 사업마다 소위원회가 몇 개씩 꾸려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소위원회 기록이 되지 않아서 짬짬이 국회라든지 이런 오명도 뒤집어 썼는데 최근에는 소위원회는 100% 속기록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인 소위원회에서 그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투명한 어떤 국회 의정 활동이 되고 있죠. 그다음 115조에서는 모든 회의는 속기 방법으로 기록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록한다가 아니고 속기 방법으로 기록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는 속기사가 한 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국회 속기사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 달리 어떤 그 담당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 이쪽으로 휴직이 되면 어떤 기간제를 뽑는 게 아니고 정규직 속기사로 뽑습니다. 그래서 국회 속기사는 매년 뽑죠.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3군데나 있어가지고 육아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관으로도 소문나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 117조에 보면은 이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여기서 보시면 속기 방법에 의해 기록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회의를 하고 삭제한다면 그 속기록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어떤 발언이 잘못했다는 치더라도 그거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면 그 삭제 요청한 취지도 같이 속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국회의 어떤 의정 활동에서 발언이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야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국회 법에 속기 방법이 기록하는 명시되어 있고 또 삭제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가도 입법 의원부터 현재까지 속기록을 기록한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국회의 기록도 조만간 어떤 유네스코
어떤 기록물로 등재될 날도 머지 않았나. 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 지방의회 말이 지방의회 사실 우리 생활하고 같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법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방의회가 그 해방되고 나서 유지되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폐지되고 어떤 91년도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가 이제 개설이 됐죠. 그때 91년도에 개원해서 한 230여 개 의회가 개원이 돼서 기초의회, 광역의회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회의 공개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행령에 지방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에서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를 해서 어떤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록이 되고 있고 지방의회도 어떤 회의록의 삭제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회의 규칙에도 보면은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라고 회의 규칙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헌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회법에도 지방자치 관련 법에도 속기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속기사의 비전은 어떤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또 속기사 양성이 되면 또 취업도 같이 연결되는 거죠. 국가 관련해서 또 국무총리실, 각 정부 행정부처가 있죠. 여기에도 국무회의가 그 기록이 되면 물론이고 사실은 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행정부처가 어떤 그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생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회의록을 한 장에 어떤 일시, 장소, 어떤 것이 의결됐다 이 정도만 되는 건데 이건 회의록의 의사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비용을 덜 지불하려면 이런 모든 논의 내용이 이 어떤 속기사에 의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여든 야든 또 국민이든 누구나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 기록이 되는 나라로 법이 더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기도 이제 법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무화가 돼서 어떤 그 편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행정 자체가 결정되는 과정에는 최소한 지방에도 국장급 이상 참여하는 회의는 속기록이 의무화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떤 벌칙 조항이 신설이 돼서 무조건 어떤 회의는 기록한다. 그래야 어떤 국민적인 세금 부담이 덜 낭비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속기사 비전은 더 있을 거고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위원회는 속기록을 남긴다는 것도 명문화되어 있고 또 일부 이제 기초의회에서는 청각장애인 어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그런 어떤 속기, 실시간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계속 속기사의 일자리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법 분야 속기에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보시면 법원의 제청에 대한 법률 이현, 탄핵,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는 기능이 헌법재판소에 있죠. 그다음에 정당의 해산 심판, 몇 년 전에 이런 정당의 해산 사건도 있었고 또 국가기관 상호 뭐 이런 부분 또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여기에도 속기사가 헌법재판 출범하면서부터 7급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옛날에 법원에는 속기사 TO는 없었지만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급을 가지고 있으면 7급 정도를 채용하는 것이 근거가 있어서 그때 7급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안건에 보면은 사전에 보시면 속기사 두 분이 앉아서 계속 기록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헌법재판소도
이런 그 기록을 한다는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법원으로 보면은 법원은 이제 크게 나누면 형사, 민사로 나누는데 형사소송법이 있고 또 민사소송법이 있죠. 거기에는 또 시행 규칙에서 속기를 하도록 또 속기사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잠깐 보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어떤 법률 관계를 규명하는 거. 예를 들어 서로 재산상의 어떤 이익을 네가 받느니 내가 받느니 하면서 어떤 이익의 다툼, 경제적인 다툼을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개인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그 엄고가 돼서 행사하는 거죠. 또 행정소송은 어떤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또는 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다 그 속기사가 투입이 돼서 공판 조서를 작성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참 된 사건이지만 오제이 심슨 사건에서 속기사가 우리나라는 이제 시간당 요금으로 산정하지만 미국은 어떤 그 발행되는 부수 내가 10페이지였으면 10페이지에 대한 요금을 받고 그 10페이지가 복사돼서 나갔을 때 한 부당 얼마씩 해서 배포가 되면 또 그만큼 수익을 인지대 형식으로 받습니다. 그 당시 속기사가 미국의 변호사가 상당히 비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속기사가 오제이 심슨 담당했던 변호사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공무원 신분이고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그만큼 법원에서 기록은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모든 증인 신문에서 기록을 속기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이런 법원뿐만 아니라 특허 관계해서 특허 심판원 여기서 있고 또 가정법원 또 행정법원 뭐 해생법원 통해서 이런 공판 조서 작성에 속기사가 기록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속기사가 하고 있는데요. 군사법원법에 그 공판정의 속기라는 것이 명문화가 돼 있고 고등군사법원이 있고 또 보통군사법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육군본부, 해군, 공군 해서 4군데의 지방 군사법원에서 이시민 고등군사법원에 또 상소하면 하고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또 최근에는 해양안전심판원이라고 여기서도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해양안전원, 물론 여기도 심의를 하는 곳인데 속기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어떤 배가 침몰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무정 기록, 뭐 TRS 이런 녹취 기록들을 큰 상당한 금액으로 용역 활동을 해서 속기록이 작성이 된 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사건이 규명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양안전심판원에서도 속기사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는 이런 사회 현상에 따라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법원에서도 지금 1,200명 이상의 속기사가 있지만 계속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복지 분야. 속기사는 그 이전에는 뭐 국가의 기록, 뭐 국회나 이 정도 기록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이제 사회가 바뀌면서 복지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이 복지 사회는 우리나라가 또 고령화도 많이 되지만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 가면서 이 청각 장애인 또 시각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애인 방송에서 자막 방송이 100%, 그다음에 그 수화 이거는 10%, 화면 해설 방송 5%, 이른바 115 정책이라 해가지고 자막 방송 거의 다 하고 있죠. 이러한 것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명시가 돼 있기도 하고 또 방송법에도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폐쇄 자막 등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글 자막 방송이
지금 한 150개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무적으로 공중파는 무조건 하고 있지만 케이블 TV나 이런 데는 경영 상태에 따라서 매년 연말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를 하지만 평균 150개 이상은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자막방송 속기도 발전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속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교육 속기라 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 주로 어떤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그 속기가 있다면 요즘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바우처라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1년에 예를 들어서 20시간 그 청각 장애인이 그런 그 쿠폰을 주면 자기가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아니면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우처를 통한 어떤 속기도 계속 늘어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자기개발, 뭐 직무, 취업, 뭐 생활 이런 데서 상당히 속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속기사가 단순히 자기의 직업을 떠나서 이런 봉사하는 또 자기의 어떤 그 만족도도 높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봉사도 하고 일석이조의 또 효과도 거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속기사의 어떤 비전에서 언택트 분야. 이게 이제 비대면. 전에는 그 일부에만 썼던 이 비대면이 지금은 일반 회의에서도 실시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또는 현장에서 속기하고 나중에 법문에서 납품하는 이런 형태의 속기 방식에서 바로 그 어떤 영상에 또는 그 일정한 화면에 그걸 문제를 띄워주는 그런 분야의 속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튜브도 지금 뭐 재생도 하지만 라이브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유튜브에 직접 문자는 못 쓰지만 유튜브 영상하고 문자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줌에서 실시간 회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 같은 데서도 거의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일반 기업, 공공기관에도 의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속기가 실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이런 화상회의를 하려면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어떤 데 무료로 요즘은 상당히 저렴하게 이러한 몇십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속기사가 이런 실시간 속기 단순히 그 어떤 녹취록 작성에서 떠나서 이런 실시간 속기 쪽으로 해서 계속 확대될 거고요. 올해 전반기에는 회의가 좀 없다가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러한 그 언택트 분야의 회의가 늘어나면서 속기도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 회의도 전에는 뭐 영어 해서 통역해서 속기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은 영어면 영어 속기사를 불러달라 또는 중국은 중국어 속기사를 불러달라 이러한 그 외국어 속기의 어떤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속기사 외국에서 이렇게 영입해서 오기가 쉽지는 않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만은 근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은 보면은 항공료, 체재비까지 다 부담하면서 외국에 있는 속기사를 초청해서 속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속기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 속기사 요청을 해서 외국에서 어떤 회의를 하면 그 한국 사람 발언을 우리가 또 속기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 언택트 분야 계속 속기사는 비전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법으로서 보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또 이어서 이제 한글 맞춤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뜻을 알고 기록하자. 물론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말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알면 아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면 오청을 하는 에서 오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죠. 근데 속기사는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처럼 좀 이런 한글 맞춤법에 있어서도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보시면 가게, 가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단어만 들으면 가게인지 가게인지 우리 한글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전후 문장을 보면 너는 그 가게에 가서 과자를 하나 사오거라 했을 때 가게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가게와 가게 이런 구분하시고, 또 가제와 과제. 가제는 임시 제목이고 과제는 어떤 숙제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런 그 의미를 아시면 금방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가름, 가늠, 가름.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있는데 발음이 좀 비슷하죠. 가름. 이건 구분한다. 가늠은 뭔가 목표를 맞춰서 안 맞는다. 가늠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가름은 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했습니다마는 대신한다.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합니다. 이거 표현이 있죠. 그게 가름이에요. 그다음에 가열, 과열. 이것도 이제 그 속기를 하다 보면 문자화할 때 우리가 들을 때는 지나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속기를 할 때 이걸 문자화했을 때 의외로 좀 그 혼동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가열이 뭔지, 과열이 뭔지. 이 과열은 이제 열기가 넘친다 이런 의미겠죠. 가열은 불을 어떤 그 계속해서 가열한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시면 이 가열과 과열을 구분해서 속기가 가능하겠죠. 또 가중과 가중도 비슷한 그 뜻입니다. 자, 강론, 강론. 이 기역 받침이 이응 받침은 의외로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얼른 들으면 강론인지 강론인지. 특히 이제 어떤 학술적인 그 회의에 세미나 가서 하다 보면 이런 강론하고 강론하고 이게 맞는 말인지 의외로 이게 속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뜻을 아신다면 그 앞에 말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걸 강론을 쓸 건지 강론을 쓸 건지 이게 기역인지 이응인지 구분이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갑절과 곱절. 이것도 얼른 보면 비슷하죠. 근데 갑절은 그야말로 그냥 한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곱절은 계속 곱해진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감소와 감수. 감수는 뭐 구분이 좀 되는 말이지만 이걸 언뜻 들으면 감수인지 감소인지. 감수는 뭔가 그 어떤 그 책임지고 하는 것이 있죠. 뭔가 책을 감수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아니면 수학에 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표현보다는 감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건 크게 그닥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가맹, 가맹. 이것도 발음이 의외로 비슷하죠.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갖가지, 갖가지.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구분하기가. 그래서 거의 가지가지, 여러 가지. 근데 이 갖가지는 말은 거의 쓰지를 뭐 구분은 되지만 거의 지읒으로 해서 갖가지로 많이 쓰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발음이 이제 비슷한데 같은 인물을 이런 텍스트를 안 보고 같은 인물을 그러면 이게 인문인지 사람에 대한 인물인지 구분이 애매하죠. 왜냐하면 우리 한글이 연음되기 때문에 의외로 속기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기가 이거 다 정답을 내놓고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실제 그분들이 이렇게 녹취록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해보면 다 손을 듭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 말을 한글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매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발. 뭔가 그 산을 개발한다. 또는 뭐 어떤 새로운 그 슬기와 재능 이런 걸 개발한다. 이게 정신적인 것이 여의의 개발이고 개발은 좀 물질적인 형이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구분이 가능할 거고.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 개펄하고 갯벌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보통 갯벌로 이렇게 많이 쓰지 개펄로 사람들이 이거 구분해서 쓰기가 쉽지 않은데 보시면
객가의 개역이 깔린 벌판, 모래톱하고 이거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에서 표현이 굉장히 애매한데 그 정의를 그 상황을 명확히 아시고 이런 부분을 쓰신다면 되겠는데 거의 일반적으로는 이 발음만 들어가지고 갯벌인지 개펄인지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앞뒤 저는 문장을 보고 또 어떤 발언자의 의도를 보고 발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발음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기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액과 고액. 그거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은근히 따져보면 거액은 뭐고 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까 갑절과 곱절처럼 그런 의미가 좀 비슷한데 거액은 그냥 돈이 많다. 그리고 고액은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아니라 뭐 5만 원짜리 이런 고액권 할 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저 그저 이것은 그 표현할 때 녹취에서 좀 상당히 유의해야 될 이런 용어인데 이 거저는 공짜, 그저는 제발 뭐 이런 그 어떤 상투어 비슷하게 쓰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잘 해야 되겠죠. 그저로 얘기했는데 거저로 얘기했다. 그럼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재산상의 녹취록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런 용어 하나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경렬, 극렬 이것은 뭐 구분이 하실 거고 그다음에 결단 이것도 이제 결단 난다. 결단해야 되겠다. 이 부분도 우리가 결단을 뭐 딴 으면 잘못 쓴 게 아닌가 하지만 뜻이 다른 겁니다. 그 부분 아시고 쓰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산. 이것도 계산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세물 헤아려서 뭐 계산한다. 뭐 어떤 물건을 샀는데 계산한다 이렇게 쓰지만 계상은 어떤 서류적인 이런 부분에서 계상한다. 거기에 숫자를 써놓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계획, 개혁, 기획. 이거는 이제 발음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아시면 뭐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말에 비슷한 고개를 넘다. 이것이 이제 그 기억 받침이 이제 연음되면서 말이 비슷하죠. 근데 이건 앞뒤 전원 문장을 보면 뭐 충분히 구분이 가능합니다. 고대 기대도 마찬가지고요. 고향도 고향을 고향시킨다. 고향 이거는 좀 뜻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물론 전원 문장을 보면 고향에 간다. 고향을 해야 된다. 말이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의미를 알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립, 국립, 군립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 또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 또 군에서 하는 거 이거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구분이 뭐 하시면 한자음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보, 홍보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공정하고 공정하고 이제 보통 공증한다 많이 하죠. 공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포와 공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겠습니다. 공포 법령을 이미 확정된 어떤 국민에게 알리는 거고 공표도 비슷한 말인데 이게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널리 알리도록 공개 발표한다. 그러니까 공포는 법령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거고 공표는 그런 법령이 아닌 뭐 회사의 정책이나 뭐 어떤 자기 입장 이런 것을 하는 의미겠죠. 그다음에 가속과 가속 자동차가 뭐 가속하다. 가속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속도를 그런 의미고 강권 이것도 뭐 구분이 가능할 거고 관리 관료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인데 뭐 정보 관료 관리라는 말은 별로 안 쓰죠. 관료라고 쓰죠. 관리가 아니고 이제 관여 간여 이게 관여 이것도 그 속기억에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관여한다. 이건 좀 나쁜 의미고
관여는 좀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구세대, 후세대도 뭐 보시면 되고, 이제 규명하고 구명, 사건을 규명한다, 구명한다. 규명은 좀 약간 그 안 좋은 쪽, 구명은 영구적인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기조, 기저 뭐 이런 부분은 뭐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깍듯이 이런 것은 쓰는 건 똑같은데 약간 그 앞에 말이 좀 분명히 그 어떤 그 형 이상학적인 거나 형 이학적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기할 때 나가다, 나아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가다는 어떤 실질적으로 밖으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거고, 나아가다는 어떤 내가 마음, 어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나은, 나은. 이게 우리가 시읒 받침은 거의 어떤 음가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똑같죠.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은 그때 시읒 받침 넣고 상처가 나은 그런 부분에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꼭 속기는 전후 어떤 문장, 단어를 확인하고 쓰셔야 되겠다. 넘어, 넘어. 이것도 산 넘어, 고개 넘어. 이게 넘어는 동사죠. 넘어는 그야말로 어떤 그 하나의 단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넘어가다 할 때는 미음을 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남북한, 남북한 들으면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 농간, 농단 이러면 좀 나쁜 말인 의미의 말인데 구분이 가능하시라 보고, 누중, 누저 이것도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담임, 담임 이게 어떤 뭐 5년 담임대 대통령, 이거는 한 번만 한다는 얘기겠죠. 담임은 학교 선생 담임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단기, 단기, 동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속기하실 때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 단기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많이 씁니다. 단기 뭐 제19기 뭐 대차 대주표 뭐 이런 것을 쓰겠죠. 단기는 서기와 단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짧은 기간 그런 부분. 그다음에 동기는 우리가 뭐 연수 32기다, 같은 동기다, 같은 뭐 어떤 학급 어떤 그런 의미의 동기죠. 그다음에 이제 말이 그 비슷한 말인데 대단한 결정, 대담한 결정. 이게 얼른 들으면 좀 쉽지 않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전후 문장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다. 대로도 이게 또 쉽지 않은데, 대로는 어떤 장소, 그래서 어이가 붙는 거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고, 먹는 대 했을 때 는대를 붙였으면 안 되죠. 대는 장소를 떨어뜨려서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처, 대치, 대치, 대체 이것도 보시면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항, 대응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밑에 보시면 든, 던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그 한글에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든하고 던이 이 발음상에 좀 구분이 안 되게 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든은 선택, 먹든 말든 이게 선택의 의미가 있고, 던은 어떤 그 과거, 언제든가 뭐 하던 했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과 던을 이렇게 알고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자들이 얘기를 든하고 던이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 쓰면 뜻이 잘못 전달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심해서 속기를 하셔야 되겠죠. 뭐 되돌아보다 뒤돌아보다 이것은 뭐 막역, 막연. 막역은 친한 사이고, 막연은 그야말로 뭐 대책의 어떤 그 아득한 좀 어떤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막연하다 그러죠. 무게, 무게차해서
어떤 옛날에 운동선수들이 귀국하면 금메달 따면 무게차 타고 막 그 한호하고 박수치고 그러죠. 이게 뚜껑이 없는 그런 차고 무게는 몸무게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했을 때 무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무시간 속기사로 얘기 듣겠죠. 물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틀리기 쉬운 발음이 비슷한 게 문물을 이것도 저는 문장을 보시면 비슷하게 들리지만 충분히 구별을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녹취록 작성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맘못 이것도 구분이 같이 할 수가 있고 반목과 반목구와 녹취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반목구와 했는데 자기 녹취록은 반목과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쓴 대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에 저는 문장을 보고 하는데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속기를 하실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반드시 이것도 이제 발음이 음이 비슷한 건데 아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는 틀림없다는 거, 시읒받침이 있는 건 반드시는 뭔가 반듯하게 그런 의미죠. 방어, 뭐 방직, 방적, 번면, 재개발 같은데 건축 같은 그 회의에서 이 번면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절개지를 말하는 게 이제 번면인데 이 벽면하고 틀리죠. 벽면은 그야말로 그냥 일반 벽의 벽면인데 이 번면은 뭔가 어떤 공사를 한 뒤에 그 흔적을 번면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속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번복, 반복. 번복과 반복은 반복은 같은 것을 계속하는 거. 번복은 그 좀 올바르지 않은 이런 의미에 쓰이죠. 보상, 배상. 이게 이제 법률 용어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보상과 배상은 어떻게 다른가? 보상은 남의 손해를 메꾸어서 갚아준다.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내가 돈을 갚는 것이 보상이라 하는 거죠. 배상은 남에게 입힌 손해. 이게 좀 어떤 말인가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여기서 자세히 더 설명드리는 그렇습니다만은 이해하시면 의외로 보상과 배상은 다르구나. 보상은 어떤 손해를 입힌 거고 또 배상은 남에게 입힌 손해를 갚아준다. 이거 얼른 보면 비슷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완 이런 부분도 비슷하지만 구분하셔야 될 거고 보전과 보존 이것도 보존은 잘 이렇게 지닌다는 거고 보전은 보아의 한자 음대로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됩니다. 보아의 안전을 지킨다. 그다음에 부과 이것도 세금 같은 경우는 부과한다고 그러지만 부과는 뭔가 얘기를 덧붙인다 이런 의미죠. 부당한 부단한 여기에서 말이 비슷하죠. 이런 부분도 이제 한자를 아시면 저는 문장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붙이다 이런 부분도 구분이 가능할 거고 불손 이것도 이제 그 얼른 들으면 비슷하지만 앞에 저는 문장에 따라서 어떤 겸손하지 못한 게 불순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불순으로 속기를 해야 되겠죠. 설령 불순으로 얘기했다선 치더라도 불순으로 이런 것은 자구정정해서 맞춰줄 수 있습니다. 뭐 비난, 비판, 비추다, 비치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실시간 속기를 할 때는 명확히 아셔야 이런 정확히 속기가 가능하겠죠. 사리, 소리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시라고 봅니다. 삼림, 살림 이것도 우리 한글에서 의외로 똑같이 비슷하게 들리는데 한자 음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좋겠죠. 산정, 선정. 산정하고 선정하고. 선정은 누구를 지정하는 거죠. 선두와 선도. 이것도 뭐 여러분들 구분할 수가 있고, 성취와 선취. 성취는 내가 이룬 거고 선취는 먼저 뺏어간다. 그런 나쁜 좀 의미죠. 뭐 소, 이런 부분도 이전에 맞춤법을 좀 배우셨고, 소임, 수임도 그렇고요. 수요, 소요. 이게 사실 속기에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수요가 있는지 수유가 있는지 소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 어떤 한자 음하고 이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수행, 시행도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수혜는 혜택을 받는 거고, 수혜는 어떤 그 혜택을 받는 건데, 또 수혜는 어떤 태풍으로 인한 장마 이런 수혜 이런 부분도 있죠. 시간 이런 것도, 시련, 시현 이것도 숙기 때 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한자음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문하고 신문인데요. 신문은 실제 증인신문 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신문이고, 신문은 그 이해의 사건에서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은 증인신문 할 때는 신자를 쓰는 거고요. 니은 받침. 일반적인 것은 이제 신문으로 합니다. 실제 이런 것도 보시면 구분이 가능하실 거고요. 지금 이제 의미 같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셨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한자가 거의 다 병기돼서 한자 의미에 따른 아이, 이, 어이 이게 구분이 쉽지 않죠. 근데 그 부분을 보시면 또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훑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재 진도 약자를 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시라는 그 활용 어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먼저 이슬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응 시옷 시 이시죠. 거기에 이제 뒤에 활용 조사를 연결하면 있게, 있고, 있기 때문, 있는 이렇게 연습이 가능하겠죠. 이걸 문장 연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2번 짐승이 있고, 자, 이곳에 이응시옷 기억이죠. 3번 그곳에는 향기가 있기 때문. 4번 바구니에 있는, 자, 있는 이응시옷 니은 있는이죠. 그다음에 어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지. 자, 있는지는 이응시옷에 니은 지르면 있는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가 있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응시옷을 가지고 뒤에 조사나 활용 조사에 연결해서 문장 연습까지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et. 이것도 우리 속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 활용 어간 중에 하나인데요. 뭐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겠습니다. 연결이 엄청 되죠. 그래서 이런 활용 어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스피드, 속도 나는데 많이 지체가 되고 또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정확성과 스피드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활용 어간 어떤 약자어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get인데요. get은 연습해 보면 기역, 시옷, 별표죠.
우리가 것은 어떻게 썼나요? 것은 기역 시읒이죠. 그래서 기역 시읒은 것이고 get은 거기에 별표를 부과한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해보면 get고, get기 때문, get는, get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연습이 가능하겠죠. 문장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돈을 아껴야겠고 좀 줄여야겠다. 말을 해야겠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겠는데 무엇을 해야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 자, 9번 한번 해볼까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으랴. 자, 일도 해야겠으며 운동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get도 문장 연습을 해보면 이 get으로 연결되는 것이 어떤 그 연결된 동사, 뭐 과거, 이런 게 계속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같이 어간으로서 활용돼서 연결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은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데요. 미음과 히읗을 만으로 어간을 만드는데, 자, 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미음과 히읗이죠. 이걸 이제 연결해서 많은, 많을, 많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어떤 활용조사 또 활용 이름조사, 이음조사를 연결해서 연습이 가능하겠죠. 문장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온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할 말이 아직도 많습니까?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이라는 그 활용 어간인데요. 이 적도 의외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 이제 속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그 어떤 활용 약자가 없으면 힘들겠죠. 적을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적은 기역 지읒이죠. 자, 이걸 연결해서 적은 적극, 적극적. 자, 적극적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적극적. 적어서, 적어. 이걸 이용해서 문장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내부의 적을 조심하자. 나쁘게 말한 적은 없다. 자발적으로 적극
나서야 스스로에게 적극적인 사람이 되자. 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해주라는 어간이 되겠습니다. 해주, 히읗, 해주며, 해줌으로. 자, 이렇게 해서 문장 연습을 해볼까요? 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아내를 이해해 주며 살아야만 한다.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는 속교사의 비전과 한글 맞춤법 그리고 활용 약자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속교사의 비전은 여러분들이 어떤 국가 기록, 또 사법, 또 복지, 언택트 분야에서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다음 시간에는 음성 인식과 속기, 관심이 많죠. 어떻게 음성 인식과 속기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어서 한글 맞춤법, 그리고 계속해서 약자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받는 내용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